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모든 선배님이시고 또 사회나 또 저명한 또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면 이제 우리가 하실 수 있는 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음 세대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가장 이슈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저는 여러분에게 마약 문제를 전쟁과 함께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생각이 드네요. 이 책은 약 20년 전에 경찰청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이것을 38년 전에 홍성선 서리총장님께서 이분에게 많은 교재를 드리고 했고요. 그 외에는 많은 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교부 생명을 가면 이런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가능하면 최신 그런 책들을 좀 사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그분이 전문가인가 해서 특별히 의사들이 있어요. 정신과 의사. 내지는 이런 분들이 그런 교재를 많이 보면 좋겠고, 또 하나는 사실로 검사나 변호사, 검사 쪽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범죄, 마약과의 전쟁을 소탕하기 위해서 하셨던 분들의 책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한 서너 가지를 만들었어요. 계속 할 수는 없지만은 1시간마다 단락으로 한 5분, 10분짜리를 듣고 다시 시청하고 느낌에 대해서 또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는 많은 곳의 지도자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자료나 그런 준비가 부족하면 안 될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대장령에서도 이 일을 부대 좋은 사업으로 같이 이렇게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대표회장님, 우리 안상혁 대표회장님 이하의 공동회장님, 임원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단 100을 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 장로연합회의 임원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함께 이것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제목의 선두를 보면요. 세계 최초 뭐라고 써 있나요? 마약 상담 선교사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격증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자격증이 없으면 여러 가지 일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마약 없는 세상이라는 말을 했는데 두루 프리 월드라는 말은 마약이 없는 세상을 꿈을 꾸는 거죠. 온라인도 하고 통신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교육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2년제입니다. 4학기. 그리고 한 시간에 30시간이 한 강좌이기 때문에 거기에 30강좌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2년제인데 지금 여러분에게는 지도자 과정이기 때문에 또 이게 마약 상담화, 예를 들면 국제마약 감시관, 그리고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들은 이렇게 하셔서 그분의 신앙관이나 우리 대장님과의 뜻에 같이가 되면 이렇게 또 명예박사학위 과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대학 강의, 강사, 교수 자격 취득하는 방법으로 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초신자들보다 좀 지도자 입장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 잘 뜻을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육법이 많이 나오고요. 미국 주정부, 연방정부의 국제연합 기구의 APT입니다. 세계 최초 마약 퇴치 운동 교육기관이고 운동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총본부가 서리총장 박사 홍성선 목사님이시고요. 저는 2024년 1월 29일자로 영상대학교 학장을 제가 임명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 교육을 받으시면 국제인증연합으로 198개국에 APST 등록되어 있는 여기 그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제508485에서 198개국에 평신도나 선교사님이나 나가시는 데는 패스포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실 때는 이제는 기독교를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는 나라들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중동에 가면 모슬림 지역이고요. 특별히 요새 보니까 파키스탄이나 인도 쪽에도 보니까 너무 많은 그 기독교 선교사를 핍박하는 것이 엄청 심각할 만큼 절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사 목사 이름으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중동에 이 방법은 198개국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는 걸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밑에 주체는 우리가 대장년 대한민국 장로연합회가 이제는 시간마다 월요일마다 일단은 1차로 합니다. 그리고 조금 평신도이나 직장인들이 있고 하면은 아까 말씀한 대로 30시간을 맞추면 한 학기가 되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이제 계속 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좀 넘겨보실까요? 한 장 넘기시면 1페이지가 써 있네요. 세계 최초 마약 없는 세상은 38주년이나 됐는데 왜 38주년인가요? 누가 좀 대답해 보실래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38년 전에 유엔에서 결의된 날짜 해가 38년 전이에요. 감사하게도 홍성선 목사님이 그걸 알아가지고 매년마다 이분이 기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지요. 끊임없이 숫자가 작아도 끊임없이 했다는 행정적인 것이 뒷받침이 되니까 여기 미국에서 법무부에서 관장합니다. 이사 좀 나옵니다만은 법무부가 미국에 법무부 장관이 있잖아요. 거기 7명의 핵심 요원들이 모여서 국제마약경찰대학교를 허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승인 문제가 아주 복잡했어요. 근데 그 승인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중요한 것이 또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건물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답니다. 교육기관인데 건물은 어디 있느냐?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 대지 땅 건물이 있느냐는 묻는 것 같아요. 근데 시대적으로 지금은 교육이 필요한 거지 학교 법인이 아니잖아요. 학교 법인은 건물이 필요하고 땅이 필요한데 교육 법인은 아까 통신교재나 인터넷이나 온라인이나 메타버스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라고 해서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국제마약경찰대학교 창립 취지의 영역에 대해서 이건 설립총장 홍성선 박사님이 목사님이 하신 내용이 스토리가 두 단락이 있습니다. 마약은 인류의 적, 지구를 파괴하는 마약과의 전쟁 암흑시대, 세계 평화, 세계 복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설립총장 홍성선 목사는 마약 없는 세상, 브리프리 월드라고는 유엔에서는 6월 26일 날 해서 금년에도 우리나라 국가 정부에서는 시작처가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서 했냐면 63빌딩에서 했습니다. 행사를. 작년에는 삼성 호텔에서 했고요. 그래서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민간인들이 하는 것은 평신도 국가가 하고 평신도들이 하는 거 있는데 지도자들 하는 단체가 없어요. 깨어있는 선락자죠. 장로님 중심으로 그리고 원로 목사님 중심으로 지도자 중심으로 적어도 가슴에 신앙심을 갖고 있는 복음을 갖고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하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걸 끝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매년 6월 26일마다 이렇게 마약 표치의 날을 기념 행사 및 기도의 성회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8년도에 3월달인데요. 홍성선 목사님이 나이가 88순이신데 이분이 68년도, 1968년도부터 부흥강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마치 부흥강사 10년 정도 하다가 거기 날짜가 나옵니다. 두 번째 단락에 1978년 3월 달에 전 치안본부 환갑반 마약 담당하는 분이 부흥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부흥회에 참석을 하고 끝나고 나서 이분이 상담을 하셔갖고 2시간 동안 이야기를 이분이 40년 전에 들은 거예요. 그때 들으면서 시대적으로 마약 사역이 필요하구나. 평신도인 집사님 되는 분이 부흥강사 목사님 붙이고 절박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때 그걸 자기가 비전을 느끼고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거기 보면 1번부터 숫자가 쭉 나옵니다. 치안본부의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치안본부 신고했고요. 1982년 3월달에 내무부에 신고한 번호가 있습니다. 제95, 3번 법무부 신고에 제19569, 4번 국방부 신고에 6500번, 다섯 번째는 1987년 2월달에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할 때에 법무부 보호위원으로 위촉을 받고 1987년 12월에는 범죄예방 국민운동본부를 창설해서 마약 없는 세상, 다음 세대를 위해서 초기의 발행을 시초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1년도에 청와대 신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1992년도에는 3월달에 국제 경찰 마약 타임즈를 등록해서 서울시에 등록을 해서 그 인쇄를 꾸준히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1994년 6월달에 서울시청 사회단체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413호입니다. 여덟 번째 2008년도 5월달에 미국 연방정부 국제마약 퇴치 아카데미로 등록을 2010년도 5월달에 했죠. 그리고 국제연합 인증 198개국의
PST로 등록을 했습니다. 제 544-0468입니다. 2014년도 10월 달에는 TEL에 FBL에 30명의 한국의 지도자를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2017년도 11월 달에는 미국의 TEL이 그리고 FBI에 또 30명, 2022년도 11월 달에는 국제마약 상담원 명예 박사학위 받으시는 상담사분들도 함께 졸업했던 것이 지금 근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2023년도 12월 달에 국제마약청, 국제마약경찰대학교 설립을 예를 드리고, 9번째는 2023년 1월 달에 미 정부 교육법인 국제마약경찰대학교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할 때에 아까 이제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네요. 제 2921 3785입니다. 그리고 국제 인증학 198국의 APST에 등록을 해서 제 50848 2024년 1월 달입니다. 그리고 이제 11번째 부족하지만 제가 영상대학교 학장으로 2024년 1월 29일 날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12번째 서울 캠퍼스는 종로구의 원로 목사님들 중심으로 충정하는 양창구 원로 목사님이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4월 26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의 국제마약경찰대학교 총장 모춘천 박사님이 지금 맡으셨고요. 그리고 2024년 최고 지도자 과정 온라인 통신교육을 6월 26일 날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오산의 아가페 힐링교회에서 모임을 했고, 그날 또 유엔 마약 퇴치의 날이라고 특별 기도에 성회를 했습니다. 국제마약정보감시단 위촉을 우리 대장면에서도 10분과 또 제가 아는 지인들 5분에서 총 15분이 이제 국제마약 정보감시단을 위촉을 받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세계마약교육청, 세계마약박물관을 건립해서 한국 땅에다가 1천만 명의 세계 관광 명소를 만든다. 세계 청소년 마약 경찰대학교가 유기풀 운동만이 마약 없는 세상이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이 목회자 또는 장로님들이 하실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제마약경찰대학교는 온라인 통신 교육생을 수시로 모집하는데 학과가 지금 21가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국제마약 행정학, 국제마약 정보학, 국제마약 수사학, 국제마약 선교학, 국제마약 상담학, 국제마약 법률학, 국제마약 정책학, 국제마약 보건학, 국제마약 영상교육학, 국제마약 영상치료학, 국제마약 대체의학, 국제마약 범죄이론학, 국제마약 청소년 심리학, 국제마약 태권도 치료학, 국제마약 중독 제거학, 국제마약 재발 방지학, 국제마약 형사 정책학, 국제마약 영상교육학, 국제마약 현장 교육, 그러니까 BE 교육이나 국제마약 감시단 등의 이런 역할을 합니다. 라고 하면 되고, 수강은 통신교재, 계절 세미나, 온라인 교육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30시간 30강좌를 마치시면 1학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2년 4학기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각 학기당 비용은 아까 써있는 등록 비용이 있습니다. 1년에 6월달하고 11월달에 이렇게 연수를 해서 한 번씩은 갑니다. 가능하면 가는데 비용이 약 한 3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DEA도 가보고 FBA도 가보고 CIA의 담당자들 만나서 이런 심각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같이 중국 기도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교육법인이고 국제마약경찰대학교라고 하는 식으로 5단통으로 이렇게 광고가 난 적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3가지가 미국에 있는 단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미국 연방수사국이라는 말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영어는 몰라도 첫 장만 따라가지고 뭐라고 해요? FBI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게 미국의 연방수사국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써있나요? 네, 미국 중앙정보국이죠. CIA죠. 그러면 FBI하고 CIA 차이점을 비교해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국은 50개 주가 있기 때문에 50개 주가 다 커요. 각각 주마다 다르답니다. 여러 가지가. 그 담당하는 데가 FBI. 전 세계적으로 모두 다
국제 경찰이니까 미국이 그 담당하는 데가 CIA다 이 말이죠. 그럼 이해되시나요? FBI와 CIA 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FBI는 미국 연방수사국을 말하는데요. 미국 법무부 아래에 있는 수사기관입니다. FBI는 미국 내의 사건을 주로 담당하며 테러, 간첩, 범죄조직, 대형 부패, 납치 등 주 정부가 다루기 어려운 대형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CIA는 중앙정보국이라는 뜻으로 미국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국외 정보 수집 및 첩보, 비밀 공작 등입니다. 한마디로 해외 업무가 더 많은 것이죠. FBI와 CIA는 정보 요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밀리에 일을 처리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제가 저와 같이 공부할 부분이에요. 뭐라고요? 미국 연방 마약 단속국의 이름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것이 뭐라고요? DEA죠.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연방 FBI, CIA, DEA는 한 것이 그래서 DEA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고 밑에 그 단체들이 나옵니다. 3페이지 넘어가면 미국의 연방 수사국은 어떤 곳이냐? 적어도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한 대로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1번 뭐라고요? 미국의 연방 수사국입니다. 창설된 날짜가 나와요. 꽤 길죠? 2024년도니까 116년 됐어요. 물론 미국에 있고요. 직원의 수가 3만 5천 명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는 신의와 용기와 진실을 가지고 하고 대우가 있죠. 연방 수사국은 미국 법무부 산하의 법 집행 기관이죠. 두 번째로는 역사가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서 1908년도 7월 26일 날 루즈벨트 명령에 의해서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 그래서 법무부 수사국으로 창설됐다가 스토리가 점점 가면서 DOI로 했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1935년도에는 7월 1일자로 FBI라는 이름을 얻어서 레이건 대통령 때에 과학적인 수사 요원이 똑같이 폐되다. 그리고 1990년도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서는 첫 여성 현장 특수 요원들도 이렇게 있다. 그래서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관할 지역은 FBI는 법무부 장관 직속에 들어있어요. 세 군데 단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방 정부의 수사관이고 FBI는 미국 헌법과 연방 법에 의해서 200여 가지의 영역에 걸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번째 수사권은 미국 전역이지만 마약, 총기, 이민 이런 특제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 하죠. 연방의 그런 경찰기관과 달리 또 여러 가지가 비합중국에 대해서 하는 일이 그 밑에가 쭉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범죄자를 위해서 위반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마약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무섭게 FBI는 너희를 감당한다. 이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한국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다섯 번째, 한국과의 관계는 2019년도 9월 22일 날 거기에 FBI 국장이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 왔을 때 지금 현직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때 왔었고요. FBI 반환 때 이렇게 만난 적이 있고 2022년도면 2년 정도 되네요. 그때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금 이제 이분이 방문해서 이런 마약과의 전쟁 때문에 이걸 알기 위해서 미국에 갔다 온 적이 있어가지고 여러 정치권에서 설왕설래 했던 거 기억나시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해 한미 관계에서 사법부 간의 공조가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제일 먼저 왔다고 방미 목적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미국 FBI식 인사검증 시스템 도입을 공약한 데 따라 한동훈 법무장관은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과 만나 인사검증 시스템 자료 공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워싱턴 DC와 뉴욕에 머물며 미국 법무부, FBI, UN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아까 4페이지입니다. 미국의 그 중앙정보부가 쓴 용어가 아주 멋있네. 캐치플레이가. 한국말만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국가 방어의 최전선이라는 거죠. 정보에 관한 그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CIA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 심지어 우리 대장년에 모범적이시라고 홍준수 목사님들이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으로 행정부,
내 특정 부처에 속하지 않은 연방정부 독립기관이다. 본부는 워싱턴 DC 인근에 위치한 버지니아주 앵글리에 있다. 미국의 안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평가하고 필요한 대상에게 정보를 배포하며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와 관련된 기타 역할과 임무를 수행한다. 정보 공동체의 정보 분석 활동에 참여하거나 공개 첩보 자료를 관리하고 각종 국가 안보 사안들에 대한 종합적 분석 결과를 제공하며 다른 정보기관의 기관과 협력한다. 인적 자원 등의 수단을 이용한 정보 수집 활동을 하고 해외 정보 활동을 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미국 정부기관 및 관련 정보기관들과 협의해 민간 정보 수집 활동을 조정하고 종합 지휘한다. 단 경찰, 통솔, 법정 소환, 법 집행 및 국내 비확산 테러, 방침, 방첩, 국제 조직, 범죄, 마약류 등 환경, 건축 등 주요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특수종합센터들을 두고 있다. 네, 그러니까 아까 FBI하고 CIA가 이제 약간의 그 움직임이 좀 다르지만 서로 상호 보완인데 우리가 이제 필요한 세 번째죠. 미국의 법무부 예하에서 불법 약물만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법 집행기관이자 정보기관인 DEA, 즉 마약 단속국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불법 약물을 1분 1초도 빠짐없이 감시하고 단속하며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의 마약 단속국을 아시나요? 최근 영화 수리남, 마약왕 같은 영화나 드라마가 크게 흥행하며 한국에서도 불법 약물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불법 약물들을 스크린 속 재밌는 이야기로만 치부하기에는 어느덧 우리 일상 속에도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까지 단속된 국내 마약류 사범 단속 건수는 이전 해인 2021년에 비해 13%가 넘게 올랐다고 하죠. 심지어 2022년 6월 한 달에만 해도 서울에서 무려 1343명이 불법 약물로 체포되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 정도인데 명실상부 최강의 자유국가이자 우리나라보다 6배 가까이 사람이 많고 영토도 무려 98배나 큰 미국은 오죽할까요? 이걸 공동회장님, 김주환님 읽어주세요. 4페이지에 보니까 미연방 간수국에 대해서 크게 읽어주세요. 예. 3. 미국 연방 마약 단속국 DEA 드라그 이라케이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DEA 마약 단속국의 역사와 임무. DEA 역사. DEA는 미국 법무부에 수록되어 있던 마약용 약품국 및 마약국 단속국, 기타 다른 마약 관련 연방기관들이 통합되어 1973년에 창설. DEA를 대표하는 청장은 미국 대통령이 지명하여 미국 상원의 재가로도 임명하며 청장 밑에는 부청장, 작전국장, 감사국장, 정보국장 그리고 작전위원 인력자원을 관장하는 청장부 등을 중심으로 주요 기구가 구성되어 있다. DEA 본부는 버지니아주 아르토라에 위치, 자체 훈련을 버지니아주 칸티코 미국 해병부대 내에 위치하여 미국 21개 지역에 227기구 사무실이 있고 해외에는 63개국에 87개 지부를 두고 있어. 연총 예산은 2,345헥타르, 약 2조 3천억, 5,000명이 넘는 스페셜 에이전트를 포함 11,00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그렇죠. 이와 같은 많은 것이 미국에서 움직여도 마약 문제가 LA에 가면 또 캐나다고 가보면 마약 문제가 참 심각해요. 눈물이 날 만큼. 미국에서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켄싱턴 지역에는 펜타닐 중독자 수천 명이 몰리면서 이곳이 마약 확산의 온상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한인 청소년들의 중독 피해도 늘고 있어서 동포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천 명의 마약 중독자와 마약성이 넘쳐나
미국 최대 마약 거래 시장이라는 오명이 붙은 필라델피아 켄싱턴의 한 거리입니다. 마치 좀비를 연상시키는 마약 중독자들이 3km에 이르는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니 좀비 거리라고도 불립니다. 이처럼 켄싱턴을 치안이 불안한 좀비 거리로 만든 건 불법 유통된 펜타닐입니다. 주로 암 환자들이 진통제로 알려진 펜타닐은 복용 시 근육 강직 현상이 발생하고 소량으로도 사망에 이를 만큼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탓에 미국 전역에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한 해 10만여 명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80%가 펜타닐 중독일 정도입니다. 캐나다는 지난 2018년 10월 17일 연방정부 차원에서 기호용 대마를 비범죄화했습니다. 이에 더해 일부 주에서는 고 코카인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 소지 허용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마약류가 비범죄화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네, 밴쿠버가 속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입니다. 우리 재외국민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이달 말일부터 3년간 18세 이상이면 2.5g 이하의 마약류 소지를 허용합니다. 허용된 약물은 코카인과 엑스터시 성분인 MDMA, 속칭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 등인데요. 모두 우리나라에선 불법 마약류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약물입니다. 때문에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일부 마약류가 허용된다 해도 우리 국민이 소지하거나 투약하면 한국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여행객과 유학생, 취업자,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영주권자를 포함한 우리 국민께서는 마약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유흥가 밀집 지역에서 마약 호객꾼이 접근하면 단호히 거절하시고요. 식당이나 술집, 파티 장소에서 낯선 사람과 합석할 때 본인도 모르게 마약을 탄 음료나 음식을 섭취할 수 있으니 항상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네, 캐나다는 이민 한국인 거주자도 많지만 유학생도 많은 곳이죠. 생활비에 보태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구인 광고를 알아볼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네, 고가의 사례비를 준다는 내용의 배송 일자리 광고를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정확한 내용물을 밝히지 않은 배송 일자리는 마약 운송책일 가능성이 큽니다. 배송 내용물을 본인이 몰랐다고 해도 적발되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데요. 과도한 사례비를 제시하거나 내용물을 알리지 않는 배송 광고는 마약 운반임을 의심하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또 어떠냐 그 말이죠. 한 장 더 넘겨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임무에 대해서 같이 한번 DEA 임무 다 같이 쓰는 시작. 마약 거래상 및 마약 조직을 수사하여 법적인 시행을 위함이며 마약 및 원료 제품이 미국 내 또는 전 세계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네, 이와 같이 DEA 문제가 상당히 이제 심각하고 참으로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에서만 일어나는데 가난한 나라들이 멕시코 중심으로 그쪽에서 많은 것이 미국으로 들어가잖아요. 한국도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서 청정국의 나라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10대, 20대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이제 이태원에서는 아주 쉽게 여기서 햄버거 값보다 더 싸답니다. 먹기만 하면 공짜로 거기다 주면서 나중에는 그게 중독이 돼버리면 아주 큰 돈을 받는 인생이 망쳐지는 일은 얼마든지 주변에서 볼 수가 있지요. 최근 명문대생들로 이뤄진 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죠. MBC가 지난 4년 동안 국내 수사기관들이 압수한 마약 내역을 확보했는데요. 집단적으로 분석해보니 문제가 된 연합동아리에서 가장 많이 투약한 마약 압수량이 900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약과의 전쟁까지 선포됐지만 더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국내 마약의 실태를 먼저 남효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음악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추고 있는 한 무리의 젊은이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소위 명문대 학생들로 이뤄진 연합동아리 회원들입니다. 대학생들끼리 친목을 도모한다며 모였지만 진짜 목적은 딴 데 있었습니다. 오빠가 준 그 액상도 나는 그게 전담인 줄 알고 줬는데 그랬던 거지. 처음 호텔 등에서 은밀히 손을 대던 마약은 나중엔 놀이공원에서 대놓고 투약할 정도로 대범해졌습니다. 이들이 가장 많이 찾은 마약은 바로 LSD입니다. 유명인들이 LSD를 즐겨 투약하였고 우울증, 중독 등의 효과가 있다 등의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려
회원들을 현혹시켰습니다. 합성마약의 일종인 LSD는 필로폰의 300배에 달하는 강력한 환각을 일으켜 극심한 공포나 불안으로 범죄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가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입수한 국내 수사기관의 최근 4년치 마약 압수량을 전수 분석한 결과 LSD가 국내에서 급속히 확산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 상반기 1.89g에 불과했던 LSD 압수량은 올해 상반기에는 1,701g으로 급증했습니다. 4년 만에 900배나 증가한 겁니다. LSD와 함께 3대 클럽 마약이라 불리는 엑스터시, 케타민의 양상도 비슷했습니다. 2020년 상반기 2,795g이던 엑스터시 압수량은 올 상반기 3배가 넘는 8,992g으로 늘었고 2022년 통계에 처음 등장한 신종 마약 케타민도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대를 중심으로 마약을 놀이나 즐길거리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거나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까지 여기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9천여 명이 가입돼 있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1회 투약량, 수사기관의 집중 단속기간 등 마약 관련 정보들이 목차별로 빼곡히 담겨 있고 버젓이 거래 정보가 오갑니다. 지난 2020년 4,806명이었던 10대와 20대 마약사범은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에는 9,845명으로 10,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자, 방금 또 하다 해보니까 연방마약국의 단속국의 주요 임무가 있는데요. 안상근 대표자님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부분까지 읽겠습니다. 연방 마약 단속국의 주요 임무. 네. 1. DA는 연방 범수성 산하의 유일한 연방 특수 경찰 조직으로서 미국 내 총 286개 사무실에 12,000명의 특수요원 및 정보 처리 그리고 법 집행을 담당하는 수사 요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2. DA는 CIA 및 FBI와 함께 미국의 3대 정보 조직이다. 3. DA는 지난 40년 동안 마약 생산 및 공급 조직에 대한 와해 및 소탕 작전으로 마약 조직, 범죄자 지시 보호망을 체포 및 구금하였으며 마약 판매 유통가는 18조 달러 압수 그리고 계산할 수도 없을 정도의 마약을 압수 및 소각하였다. 4. DA는 미국 내 주정부 경찰국 및 도시경찰국, 소도시 연합 경찰 조직, 고속도로 순찰국 등 이를 모든 경찰 조직 안에 있는 마약 단속반을 관리하고 통제하며 이들이 입수한 마약과 마약 기금을 매일 아침 수거하여 관리한다. 5. DA는 세계의 인터폴과 63개국의 경찰 조직 및 검찰 세관 등과 연계하여 마약 범죄 정보 보안 및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6. DA는 미국 내 8개의 대형 실험실을 자체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신종 마약을 분석하고 분류하며 발견한다. 7. DA는 워싱턴 DC 외곽의 FBI와 함께 수사 요원 훈련 기관이 있으며 전 세계 마약 수사 요원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8번째, DA는 미국 식약청이 승인한 신약 제품에 대한 마약 성분 여부 및 정량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를 최종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9. DA는 미국 내 모든 의사들, 치과 의사 포함해서 DA 등록증을 발부하고 그 등록번호로서 의사들의 마약 성분이 포함된 처방전을 통제한다. 미국 내 모든 의사들은 3년마다 등록증을 갱신해야 하며 이때 DA에 납부해야 하는 등록비는 888불입니다.
모든 의사들은 6만법에 의해 모든 처방전에 의무적으로 자신들의 DEA 등록번호를 인쇄해야 하며 만약 약국에서 DEA 번호가 없는 의사 처방전을 처방했을 때는 DEA 의해 약국과 의사 모두 즉각 체포되어 중형에 처해진다. DEA는 법원의 영장 없이 의사의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을 급습할 수 있으며 체포 및 구금할 수 있는 유일한 연방 사법기관이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8페이지 피해보시면 마약의 8페이지 현재 예습으로 공부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또 강사가 되고 교수가 돼야 되는 거. 8페이지 보면 그림들이 보니까 마약의 종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DEA에서도 마약의 종류를 분석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한국에서는 몇 개나 있느냐면 한국 땅에 들어온 마약에 보고 써 있는 거예요. 마약의 종류, 총 우리나라 몇 가지 종류라고요? 478종. 예, 우리는 가지수라가 종류라고 해야 돼요. 478종인데 맨 위에 거 보니까 마약류는 384종이고 임시 마약류가 94종. 예, 그렇게 다 그렇게 그걸 외우셔요. 향정신성 의학에 되어 있는 것은 257종. 그리고 밑에 마약이라는 것은 226종. 그래서 내가 코카인, 헤로인, 양귀비 이런 수준이고 대만의 6종인데 이런 좀 그림이 나와 있어요. 한 장을 좀 넘겨보면요. 한 번만 좀 이렇게 한 장 넘길게요. 그냥. 다음에 또 9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에 청정도시라고 있고 청정도시를 했는데 국민일보 사설이 나와 있어요. 하수처리장을 마약을 검출해봤어요. 금년 2024년 5월 30일자에 나온 겁니다. 서울에서 검출해보니까 지난주보다 세종시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각자의 지역마다 뭐가 많이 나온다라고 제가 밑줄을 쳐놨네요. 예, 어디가 피를 보내요? 하수처리장 핸드폰, 그 다음 시와 인천, 베타임, 청주, 광주, XC는 시와 목도, 코카인은 서울, 세종에서 높게 나왔다. 지역마다 이렇게 물들을 이렇게 보시면 물을 다 떠서 분석을 해보면 200만 명 정도가 지금 쓰고 있답니다. 그 나오는 분석표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100몇 명 중에 따지면 성인들이든 어쨌든 간 10세가 넘은 10대, 20대이기도 하고 전에는 50대, 60대였는데 점점 나이가 어린 게 내려오잖아요. 10대, 20대도 하는데 지역마다 이렇게 보면 나오는 게 분석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마약 검출이 모두 하수처리장에 다 나왔다고 했어요. 한 장만 넘겨볼게요. 그래도 그곳은 조금 좀 흐리지만 그 하수도에서 뭐가 흐른다? 필로폰이 흐른다. 그래서 그 색깔별로 있는데 나중에 또 이렇게 앞에 컴퓨터 키면 제가 노트북에 컬러로 되어 있으니까. 네. 하수도에서 나오는 건 제가 이제 직장에 약국을 했잖아요. 네. 코데인이나 지에 거담제가 있어요. 감기약에 그런 걸 먹고 소변이나 배변을 보면 하수도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만 명이라 하는 건 조금 지나치죠. 하여튼 이거 잠정적으로 그런 얘기는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제 했으니까 참고하여 주세요. 감기약 먹으면 그 속에는 다 그 마약성 조금씩 있어요. 참고하세요. 그래서 30페이지 넘어갈게요. 예. 왜냐하면 그 관세청에서 식약처 쪽에서 쪽에서 보도 자료가 나온 것 중에 참고하려고 해요. 2년 전이나 금년에 30페이지에 보면 그 큰 글 좀 읽어보자. 다 같이 뭐라고 써있어요? 시작.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 사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이 장로님, 목사님,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조심할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 덕이 많고 정이 많기 때문에 나도 일본 한번 갔다가 그냥 누가 더 전달하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전달해 준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절대 그거 한다고 해서 혹시 교회 쪽이나 이렇게 되면 정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장로님, 선교사님 여기 조그만 집안에 누가 있어서 다음 공항에 누가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애들이 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학생들이나 고학생들은 이런 거에 대한 사례가 있어서 넣었어요. 30페이지. 그리고 한 장 넘겨볼까요? 31페이지는 35페이지에 보면 적발 됐는데 고추, 말린 고추 속에도 들어있고요. 아까 인형 속에도 들어있고
전기 포토라든지 냄비라든지 이런 등등등에 이렇게 섞여져 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개척비 갈 때 청년 하나가 그때 제가 준 목사이기 때문에 강도사라고 합동쳐서 불러요. 아, 강도사님 오늘 내가 설명을 너무 잘 들었어 이렇게 하고 하더라고. 근데 설명이란 소리가 설명 듣고 나서 그게 가슴에 갔는데 그때 이 친구가 수련회 와서 참석을 하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고 하면서 금요일에 무주구천동 가서 자살해서 죽은 거예요. 왜? 아니 왠지 나도 모르지. 근데 그때 느낌이 죽으면 안 된다, 자살하면 안 된다. 그 얘기 하다 보니까 마약 얘기를 중요해도 뭔 얘기를 해도 다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듣고 보니까 미국 얘기했잖아. 그러나 마약은 우리들이 할 일은 젊은 사람들에게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어르신들이 좀 해달라. 그래서 이런 내용이 어떻게 내용이 더 전에보다 더 있었지만 더 많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편하게 여러분이 누구한테 강의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교재니까 이렇게 참고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해서 마지막이라도 이렇게 나온 거니까 수시로 좀 봐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오늘까지 여기 가고 덮어놓으면 안 돼서. 여기서 질문 좀 왕창 받겠습니다. 제가 참 들으면서 네네. 나는 마약이라든가 그냥 뭐 마약 해갖고서 정신 이상 만지고 그것만 생각했는데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여태까지 이제 그 의문점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아주 그 여러 가지 계략에 넘어간 게 많잖아요. 은연 중에 그 마약에 대해서 많이 아주 그 사용했다. 그걸 우리는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는 한동훈이가 법무장관이 있을 때 미국에서 벌써 이렇게 데려갔다는 것이 그런 거를 다 미연에 방지하라고 해서 그렇게 데려간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왕래왕설이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거에 연루되고 지금 미국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그 아까 이레디케이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거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이거는 우리가 공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생활 속에 아주 교묘하게 들어가서 마약을 활용해 갖고서 우리를 갖다 침략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서 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회장님. 좀 받아도 될까요? 네, 얘기하십시오. 저는 이거 돈이 든다 해가지고 그 참 약간 거부마음을 했는데 네. 오늘 처음 보니까 되게 좋으네요 보니까 앞으로 한 35만 원 드릴 때도 하겠다는 걸 선언하고 그다음에 그 마약에 이게 한번 자기가 모르고 저기 먹더라도 이걸 고칠 수 있어요? 마약을 한 번만 손대면요 그게 2년 6개월이 간답니다. 그러니까 빠지기까지는. 독소를 한 번만 먹어도. 근데 요즘 마약이 워낙 강렬해가지고 펜타닐이라는 것이 10대 아이들이 220볼트에다가 1000볼트 막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타버리잖아요. 요새 전기자동차 타듯이. 인생도 그렇답니다. 뇌가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절대 손대지 않고 어떤 일도 호기심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미연에 방지하는 게 회복할 수 있어요? 회복이란 말은 하나님만이 하셨기 때문에 정말 뼈가 상할 만큼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절박하게. 여기 좀 질문이 들어와서 조금만요. 제가 국제 마약 경찰대학교 창립 취지의 교육의 앞장이죠. 맨 앞에 1페이지에. 예, 봤어요. 봤는데 제가 받은 이 패스포트 2개가 있어요. 네. 국제 마약 경찰대학교 거 하나고 또 하나는 국제 마약 정보 감시단이라는 2개의 패스포트를 제가 받았어요. 제가 받은 이 패스포트가 이게 미국의 공적인 정부 기관이 발행한 패스포트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제가 우리 국내에서 사단법인 환태평양 문화연구원을 제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장로연합회도 어딘가 우리가 등록, 서울시보에 등록을 했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미국이 공적 기관에서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위임한 거겠지. 위임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한계를 잘못하면 우리 임덕근
목사님이 굉장히 입장이 곤란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패스포트는 미국의 그 FBI, CIA, DEA 여기서 직접 기관에서 발행한 패스포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의 어느 NGO 단체에서 이걸 발행한 거. 이게 미국의 국제마약 경찰대학교라는 거대한 이름으로 미국에 등록이 돼서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너무 이거에 대해서 맹신하면 안 된다. 이건 어디까지나 시민단체다. 이걸 내가 좀 초치는 소리 같지만 분명히 이 위상은 확실히 알고 건배해야 된다. 오케이? 맞죠? 아니 그건 뭐 동의하고 이거 8번을 짜. 어차피 1페이지 지금 볼까요? 1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보면 지금 말씀했기 때문에 한번 짚으라고 해요. 거기 보면 8번째가 원래는 이름이 국제마약 퇴치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때 아카데미 아니고 그때 골프가 한참 유행됐었어. 10년, 20년 전에.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아카데미에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25년 이상 이렇게 하다가 9번째 보면 그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2023년 1월 달에 미정부 교육법인에 국제마약 경찰대학교라고 해서 등록을 받을 때 법무부 산하에 7명의 그런 단체도 허가를 받으려면 공무원들이 그걸 처리를 하거든요. 단체들이 17명이 와서 검사를 저기를 받았죠. 그때 받을 때에 모두가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건 국가기관이 해야 될 일인데 아까 말씀한 대로 교육법인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써 있잖아요. 미정부 교육법인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주정부로부터 받아서 고유 번호가 있잖아요. 제29213785라고 이렇게 하면서 할 때도 법무부 장관이 승인을 받아야만 이게 되는 거죠. 그냥 이제 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운영하는 사단법인 환태평양문화연구원 있어요. 외교부에서 등록을 하고 허락을 받았어요. 법인 사단법인체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발행 주체가 뭐냐면 미국에 있는 우리와 같은 NGO 단체 여기서 발행된 것이지 미국 정부에서 발행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해를 하시자고요. 아주 잘 짚어주셔서 고마워요. 그럼요. 짚어줘야지 오해가 없어요. 잠깐만. 이게 왜냐면은 우리가 그만큼 이 다운스트림에 대해 악용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걸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교육을 받았다는 것만큼은 그래도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지혜를 가지고 위원회 방지하고 되면 이런 게 들어갔구나 이걸 갖다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거니까 그걸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 능력을 빌리자 이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